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 정말 열성을 가지고 다시 모였어요. 모일 수밖에 없는 절박성들이 있을 겁니다. 대통령 하나 0.73%로 이겼다고 해서 그동안 우리가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만들어왔던 완벽한 건 아니래도 민주화의 성과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 민주주의 산업화 그리고 문화국가로서 이렇게 발돋움하는 대한민국을 거의 망가뜨리다시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조그만 취지를 가지고 당선돼서 이겼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검찰을 앞세워서 사찰하고 인권 탄압하고 노동자들 생존권 다 빼앗고 또 대외관계도 또 망가뜨리고 어떻게 보면 시대를 퇴행시키고 역사를 역행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고 이걸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비상시국회의를 이렇게 함께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다 나서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퇴진을 요구하고 무슨 타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 지금 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노동자들도 잘못하면 해고당하고 또 공무원들도 더 눈치여서 눈치 보고 있고 사람들이 옛날처럼 2016년, 17년에 촛불집회처럼 많이 모이지 않는다고 속을 끓이고 그러는데 당연해요. 다들 어려운 거예요. 잘리는 거 두렵기도 하고 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그러잖아요. 2016년, 17년 그때는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아주 가장 좋았을 때 해고당할 위험도 없고 외국 여행도 마음대로 가고 이럴 때 그렇게 촛불 시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열악한 상태고 그러냐 말이에요. 이런데도 눈물겹게 이렇게 모여서 이런 일들을 하고 그래요. 특히 내년 4월 달에 총선이 있잖아요. 생각해보자 지금 행정권력 윤석열 대통령 됐잖아요. 그리고 사법 권력도 곧 대법원장이 윤석열이 지명한 사람이 대법원장 돼서 인사 다 합니다. 검찰은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내년 총선에 그나마 윤석열을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난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민심이 위반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진보정당들이 저렇게 쪼각쪼각 나 있어서 하면 되겠어요? 민주당이 저렇게 분열해서 되겠습니까? 비상시국회의가 지금 그래도 중간 목표로 내년 총선은 어떻게든지 윤석열이 과반수 이상 차지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거죠. 또 그게 제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지방에도 시군 정도까지 다 조직을 가야 된다고 봐요. 제가 지난번에 광주 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들 다 먹먹해지더라고요. 이제는 광주 항쟁 같은 게 일어나서 어느 한 곳이 고립당하고 탄압당하고 살육당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보고 있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총선에서도 이겨야 되고 그러는 거지만 이 과정에 다시 저놈들이 미국, 일본까지 합쳐서 또 이 민주화운동, 대중운동 하는 걸 그렇게 탄압하고 그러는 걸 그렇게 어느 한 지역이 고립돼서 또 당하는 거 이런 걸 용납할 수가 없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이 비상시국회의가 곳곳에 다 근거지를 만들고 한 곳이 그렇게 고립돼서 탄압당하는 꼴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탄압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려야 된다고. 그런 준비도 인내심 있게 차근차근 준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지난날 뭐 우리가 민통연도 해보고 뭐 전민전도 해보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험도 있으려니와 각 지역에 그런 그 옛날 그 조직의 이 벌거리들이 다 남아있고 또 새롭게 그 민중운동들이 노동자, 농민, 뭐 소시민운동들이 이렇게 다 자리 잡아가고 또 가보면은 이 전교조 선생님 했던 분들 또 지방에 내려가서 다 자리 잡고 있고 다 돼 있어요. 사실 하려고만 들면 그런 걸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돼 있는 걸 사실 묶는 작업을 하고 그것을 젊은 세대들하고 연결시키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물론 힘들어요. 힘들고 젊은 세대들이 우리하고는 또 이 가치관이나 의식이 다르고 그래서 장벽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우리들이 가서 설명하고 그러면은 금방 알아들여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들 그 이 자발적인 의식이라고 그럴까? 그게 필요해요. 더구나 이제 우리들처럼 나이가 이제 많고 이런 사람들은 일을 해보니까 이제 신체적으로 한계가 있더라고. 사실 어제도 그 12시서부터 그 이렇게 추모 연대 사람들 영정 들고 우리 동아투이 뭐 조선투이도 그 송건호 선생, 이영희 선생 뭐 영정을 들기도 저로 같이 갔었는데 그러고 저녁에 또 이 60 그 촛불 집회한 다음에 또 삼각지까지 막 가면서 하는데 그러고 어제는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 피곤해서 일요일이라. 그러니까 일요일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더라고. 이제 난 이제 또 대구 가서 뭘 하겠다고 아까 그랬는데 거기도 한두 번 가서는 안 될 것 같아. 거기 힘든 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도 몇 차례 오르내리면서 몇몇 젊은 후배들하고 가서 그쪽 사람들 모아서 이렇게 경연하고 나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의 민주당 정서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봐요. 거기는 오히려 진보 세력을 다시 묶어서 원래 대구가 굉장히 진보적인 곳이었잖아요. 그 밑바닥에 흐르는 게 있거든요. 그걸 다시 끌어내서 그다음에 오히려 대구에서 진보 정당이 통합돼서 거기서 보수 세력으로 붙어서 대구에서 진보 정당 사람이 하나 되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큰 일일 것 같아요. 대구가 사실은 뭐 일부 호남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호남도 민주당만 지지했는데 뭐 발전된 게 뭐가 있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대구는 박정희서부터 전두환 뭐 내리 극우 보수 세력만 지지해서 대구는 정말 발전된 게 거의 없다고 퇴락했어요. 오히려. 그러고 그런 것을 대구 사람들한테 일깨우고 그러면 대구에서 내년 총선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진보 세력이 통합만 되면.